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오늘은 MBTI 제대로 활용하기 NFP 유형으로 인사드립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마이셀프 연구소 INFP 그리고 언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표현되는 ENFP의 각 기능을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FI 내향 감정과 NE 외향 직관입니다. 아시다시피 FI 내향 감정은 자기 중심적 기능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뚜렷한 분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간섭과 침해를 꺼려하게 되죠. 그리고 NE 외향 직관은 발산적 상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혹은 전혀 꼬리를 문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개연성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창의적인 기능으로 발현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NFP 유형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개인 고유의 가치를 조금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남들에게 전혀 피해를 가할 것 같지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들이지만 사실 본인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이나 현상을 보는 순간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분석 없이 이들은 극렬히 끌어오르는 어떤 불쾌감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속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쾌감, 어떤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 감정이나 이 변화를 감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더불어 이들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생각에 매몰되거나 천편일률적인 생각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매우 빠르고 쉽게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넘어가곤 합니다. 특히 내면적으로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글, 말, 창작물 등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러한 특징은 자기 주관의 영역, 자기 자신의 존재, 내가 인식하는 세상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자유분방하고도 끝없는 통찰과 상상으로 이어지며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목적 없는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NFP 유형 공략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만약 마음이 가는 이성이 NFP 유형이라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습은 아마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일부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셨다면 그 사람의 다른 부분까지 충분히 보고 나서 천천히 접근하셔도 충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접근하는 상대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속은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데 과연 이 사람이 이것까지 알게 되면 어떨까라는 공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접근했다가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다시 뒤로 도망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면 역시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속마음을 무작정 꺼내놓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과거에 자기의 생각을 꺼내놓았다가 자기가 겪게 된 어떤 반응,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쉽게 술술술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를 경험했다면 극도로 자신 속 얘기를 꺼내놓는 것에 조금의 공포, 어쩌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든 후자든 접근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옆에서 꾸준히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서 이들 고유의 주관적인 영역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고 이들에게 이질감을 최대한 낮춰주는 것이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경계할 점은 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 상태를 평가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는 잘 보이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조금 남들과는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 선이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대의 이미지 관리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가가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듣고 보고 느끼되 이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종종 이들은 어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다른 질문을 연달아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당황을 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혹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은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신다면 훨씬 이들과의 대화에서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ENFP 유형은 매우 활발한 성격 유형이죠.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 거의 저세상 텐션과 유쾌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끄는 성격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혹은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들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넘어가서 또 다른 흥미거리를 찾거나 또 다른 즐거움과 엔트로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접근할 때는 너무 진중하고 무거운 얘기보다는 이들의 흥미를 이끌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텐션이 굉장히 높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역시 센스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핑퐁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진중하고 무겁고 뭔가 고민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고민을 나눠주고 또 때때로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상당히 부족한 현실 문제 직시와 문제 해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는데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행동을 하신다면 어느새 ENFP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되 또 웃기고 센스 있으며 정말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 다행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NFP 유형은 어떻게 보면 놀이동산과도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놀이동산을 가서 이 놀이동산을 있는 그대로 즐겨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안정성은 어떠냐든지 이 놀이기구는 이래서 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상호간에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성격 유형도 있겠고요. NFP 유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장 티켓이 주어질 때까지 이들의 옆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들어주며 시간을 공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줄 때는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분석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나 사소한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까지도 기억해놨다가 이 기억한 것을 토대로 그저 묵묵히 앞에서 행동으로써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NFP 유형이라면 일단 여러분은 눈치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INFP 유형의 상사는 사실 생각보다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는 지배적이고 강력한 지시를 꺼려하는 이들의 성향에 기인하는데요. 일단 당신은 스스로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주인의식, 책임의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INFP 유형의 상사는 지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시만 내리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시하고 지시하려는 성향을 스스로 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거나 태도를 지적할 때 정말 참다가 이것만큼은 지시해야겠다라고 해서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들 입 밖에서 나오는 지시 사항만 고지고대로 따르신다면 아마 INFP 유형의 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훨씬 더 선호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은 INFP 유형의 상사는 부하 직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지시한 속도 그대로 맞추려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배려해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지고대로 천천히 업무를 수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자칫 게으른 사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FP 유형의 상사는 매우 유쾌하고 표활한 편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집중과 스트레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들은 다소 예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눈치를 잘 봐서 시기적절하게 행동하면 되겠지만 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하 직원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들의 단점을 극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로 가득한 어떤 엑셀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래프와 각종 도표로 도배된 PPT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든지와 같은 일들을 ENFP 유형의 상사는 상당히 취약한 면모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이들은 당신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당신에게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길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ENFP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빠르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에 대한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붙잡아가며 처리하기에는 살짝 이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내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잦은 구조 조정이 발생하거나 영업 성과, 관리 성과, 어떤 생산 성과와 같은 수많은 보고서를 시시때때로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ENFP 유형의 상사는 당신의 도움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놀 땐 놀고 또 일할 땐 빡세게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ENFP 유형의 상사는 당신에게 가장 높은 인사곡과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NFP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TJ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태까지 유익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소개하는 인터테인먼트의 인터였습니다.